안녕하세요. 고독한 큐레이터 닥터 K입니다. 이번 챕터는 6세기에서 11세기까지의 유럽인데요. 이 부분은 분량은 적은데 문제가 배경이 되는 역사 지식이 없으면 뜬구름 잡기가 되기 쉽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경 지식이 되는 게르만족의 대이동 후의 영국의 역사하고 샤를마니우 대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곰브리치 책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원전 10세기의 유럽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기원전 10세기에는 켈트족이 당시에 맹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켈트족이 유럽 대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국으로 넘어가서 여기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켈트족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유럽의 주인이 바뀌게 되죠. 로마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는 영국에도 침략을 하게 되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하죠. 첫 번째는 기원전 55년에 줄리어스 시즈가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켈트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시저를 어느 정도 막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기원 후 43년이 되면은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다시 재침략을 해가지고 결국은 정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완전히 다 차지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아일랜드하고 여기 있는 스코틀랜드를 뺀 여기 지역까지만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을 브리타니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4세기 후반에 아시아에서 이 훈족이 급부상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이 사람들이 흉노족이라고 하던데 뭐 그거는 뭐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훈족이 이렇게 딱 밀고 들어오게 되니까 당시 유럽의 북쪽과 이 동쪽에 있었던 게르만족들이 이 무시무시한 훈족을 피해서 일로 쫙 밀려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게르만족의 대이동 때문에 로마 제국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410년에는 이 로마군들이 브리타니아에서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통치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 영국 지역에 브리타니아 지역에 권력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덴마크 지역에 있었던 이 유트족과 앵글로 섹슨족들이 쫙 여기를 다시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큰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덴마크 지역이 있고요. 여기에 있던 게르만인들인 이 앵글로족하고 섹슨족이 쓱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차지하고 나서 여기다가 얘네들이 자기들만의 이제 수많은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왕국은 노썸브리아하고 머시아하고 그리고 웨식스의 세 개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9세기 후반 정도 되니까 여기 덴마크에 있었던 바이킹족들이 와 하고 몰려와가지고 여기를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썸브리아하고 머시아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웨식스는 빼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바이킹족들의 일부가 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영국이 되겠고요. 여기 있었던 바이킹 애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가지고 프랑스의 북부 지역을 차지하죠. 당시 여기 침략자들은 바이킹족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노르만족, 노르만인이라고 불리게 됐었는데 이 사람들의 명칭을 따가지고 이 지역을 노르망디라고 부르게 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바이킹 애들이 영국으로 넘어와서 잉글랜드로 넘어와서 노썸브리아하고 머시아를 차지했지만 한 지역 웨식스를 차지하지 못했다고 했었죠. 이 웨식스가 반격을 가합니다. 반격을 가해서 여기에 있었던 이 노르만인들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한 12세기 초 정도가 되자 이 덴마크에 크누트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여기를 재침공해요. 침공해가지고 웨식스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웨식스에 있었던 왕족들이 다시 피난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여기 있는 노르만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흘러가지고 크누트가 죽게 되니까 여기 노르망디에 있었던 이 웨식스의 이 왕족들이 짐을 꾸리고 다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잉글랜드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66년에 이 잉글랜드에 헤롤드 2세가 왕이 되는데요.
당시 노르망디에는 윌리엄 1세가 통치자였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1세가 잉글랜드의 왕권이 자기한테도 있다고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돼요. 자, 여기 노르망디 있죠? 윌리엄 1세가 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차례 전투를 거친 다음에 결정적으로 여기 헤이스팅스 지역 보이시죠? 여기에서 윌리엄 1세가 해롤드 2세를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 잉글랜드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쯤에 헤이스팅스 지역 보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은 해롤드 2세가 왕이었다. 하지만 노르망디의 윌리엄한테 정복당했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 역사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4세기 후반에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있었다고 했죠. 게르만족은 여러 종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족이 바로 여기 있는 프랑크족이었습니다. 이 프랑크족은 5세기쯤에 클로비스란 사람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클로비스가 보이시죠? 이 양반이 새로운 왕조, 바로 메로베우스 왕조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메로베우스는 메로빙거 왕조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이거 학창시절에 세계사 좋아하셨던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메로빙거 이렇게 영토가 있고요. 하지만 이 클로비스는 메로베우스 왕조를 세운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당시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아타나시우스파하고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아리우스파가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 클로비스는 정통교단에 속하는 아타나시우스파를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례까지 받는 여기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걸 계기로 이제 여기 프랑크 왕국은 기독교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메로베우스 왕국의 왕권이 약해지게 돼요. 그리고 8세기 정도 되니까 당시 이 왕국의 궁전에 재정을 담당하던 궁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카롤루스 마르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 지도로 넘어가셔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당시 유럽은 이 피레네 산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이슬람과 그리고 유럽 대륙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슬람인들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와가지고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카롤루스 마르텔의 가장 큰 업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쪽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투르하고 푸아티에가 있습니다. 이 중간 지점에 있는 투르 푸아티에 전투에서 이 카롤루스 마르텔이 이슬람인들을 크게 무찔러가지고 이 이슬람 사람들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다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이걸 계기로 하마터면 이 유럽 지역은 이슬람 세계가 될 뻔했지만 이 카롤루스 마르텔이 그거를 지켜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의 수호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카롤루스 마르텔한테는 피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이 피핀이 작고 통통하고 해가지고 땅딸보 피핀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키는 작아도 야심가였었습니다. 당시 왕이 비리비리해가지고 이 피핀이 이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교황의 승인이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피핀이 머리를 써요. 당시 교황은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랑고바르드족하고 사이가 나빴었습니다. 자, 그러자 피핀이 랑고바르드족의 이 라벤나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여기를 교황한테 그냥 줘버려요. 그냥 대기 그냥 영지를 쓰시오 하고 줘버립니다. 자, 교황 입장에서는 이 피핀이 랑고바르드족도 막아주고 그리고 영지도 그냥 주고 하니까 너무나 고맙죠. 자, 그래서 이 교황은 피핀이 왕이 되는 걸 승인해주게 됩니다. 결국 이 피핀은 메로베우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그 왕조가 바로 카롤루스 왕조가 되는 거고 피핀은 거기에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핀한테는 카롤루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카롤루스는 사실 샤를마뉴라고 더 알려져 있죠. 저도 명칭을 샤를마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샤를마뉴는 아버지와 달리 키도 크고 풍채가 좋았다고 합니다. 자, 이 샤를마뉴가 업적이 뭐냐면 여러 지역을 점령해서 결국은 예전에 서로마 지역의 영토를 거의 회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영토가?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복한 지역에다가 그리스도교를 포교를 하게 돼요. 포교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 거대한 유럽 대륙을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종교로 통일을 시키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교황의 영지를 좀 더 넓혀주게 되고요. 그리고 교황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랑고바르드족을 물리치게 되죠. 자, 그 대가로 교황이 서기 800년 크리스마스 때 이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샤를마뉴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마 제국의 황제의 관을 쫙 씌워주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 서로마 지역의 황제는 샤를마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국의 대략적인 역사하고 그리고 샤를마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엔 다시 고무리치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날씨가 상당히 춥더라고요. 여기 사무실을 나오는데 상당히 춥던데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이제 고무리치를 들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